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24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장면은 이 장면도 너무 멋진 장면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던 장면인데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난 뒤에 그 영상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언젠가 이 장면도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서비스 관련해서 지인분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조언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추천받았던 이 영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텃세와 왕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텃세와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뒷받침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의 태영군입니다. 자, 오늘 태도의 품격 시간에 볼 장면은 방탄소년단의 태영군의 모습 딱 한 장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비, 그러니까 태영군이 작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보여준 장면 하나인데요. 그 장면 하나를 가지고 텃세와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이 영상을 같이 감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이 영상을 보면 지금 가수 대기석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쭉 앉아있고 저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태영군 옆에 석진군이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앉자마자 석진군이 태영군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듣자마자 태영군이 뒤로 고개를 돌려서 뭔가를 봐요. 그리고 석진군한테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영군이 바깥쪽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고개를 뒤로 돌린 다음에 이 제스처를 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누군가를 앞쪽으로 모시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없다고 제스처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오는데 뒤쪽에 앉아있는 폴킴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나란히 옆에 앉아서 수시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보세요. 중간중간 리액션도 빼놓지 않고 일어나서 또 반응 한번 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영군이.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보고 뭐 조금 외람되지만 진짜 태영군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진짜 예뻐 죽겠다는 표현을 막 몇 번이나 썼어요. 이 장면을 그때 당시에 보고 난 다음에. 일단 가수석의 자리 배치가 방탄소년단의 좌석이 앞쪽에 있고 폴킴의 좌석이 뒤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앞쪽을 보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에 앉아있는 폴킴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진짜 석진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밖에 나갔다가 좌석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가수석을 봤더니 뒤쪽에 폴킴이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그걸 석진군이 본 것 같고, 좌석으로 돌아오자마자 옆에 앉아있는 태영군한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아마도 뒤쪽에 폴킴이 혼자 앉아있는 걸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으신 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냐면 석진군이 태영군한테 귓속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태영군이 뒤쪽으로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군이 뒤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폴킴이 혼자 앉아있고 곧바로 석진군한테 자리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석진군도 자리를 바꿔줬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태영군이 뒤쪽에 폴킴 군은 좀 이상하니까 폴킴으로 할게요. 폴킴에게 제스처를 쓰면서 앞쪽으로 오겠냐고 에스코트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배우시면 좋겠어요. 태영군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영군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이 태영군의 이 제스처들도 진짜 많이 따라 해보시고요. 한번 본받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영군이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면 입모양을 봤을 때 폴킴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는 입모양이 다 존댓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라든가 폴킴이 한번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 옆쪽에 자리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태영 군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자리 없어요 라고 큰 제스처와 함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도 아주 친분이 깊어서 막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거나 캐주얼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색함이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무대에 대한 호응도 하면서 잊지 않고 옆에 있는 폴킴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나름의 어색함이 보인다니까요, 이 대화에서도.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하고 만나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먼저 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도의 품격 영상에서 매번 강조하면서 보여드리는 장면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진짜 빼놓지 않고 칭찬하고 싶어요. 설령 그게 비슷한 장면이어서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될지언정 계속 반복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태영 군의 이 모습에서 저는 뭐가 예뻐 죽겠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런 멋진 제스처들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칭찬해주고 싶지만 이 제스처 안에 숨어있는 이 마음 씀씀이, 이 배려의 마음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 이런 마인드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몸을 안 움직이고 못 빼기는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태영 군의 이 모습이. 오히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매너 있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배려를 실행하지 못했다.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단순히 야, 그거 착한 척 하지 마, 쇼하지 마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려면 마음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준다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텃세와 왕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텃세와 왕따가 생기는 구도를 보면 이런 구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텃세와 왕따는 익숙함의 불균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익숙함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내가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다면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상태일 거고, 반대로 내가 이 공간에 처음 진입을 했고 혹은 내가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이 익숙함의 불균형이라는 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신입이나 초보라는 과정을 겪게 마련이잖아요.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숙련자가 되겠어요? 어색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익숙하고 편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색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이게 왕따와 텃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따와 텃세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어색함을 극복하지 못한 이 사람의 탓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어색함을 빨리 극복할수록 도와주지 않은 주변 사람들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자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후자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겪어본 대부분의 왕따나 텃세는 후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그 안 좋은 왕따와 텃세라는 걸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막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진짜로 성격이 사교적이어가지고 누구한테나 잘 들이대고 누구한테나 인사를 잘 건네고 대화에 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성격의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그 공간, 그 사람에 익숙한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폴킴하고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태영군하고 이 두 주체가 있다고 치면 이 상황에서 폴킴이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뚜벅뚜벅 걸어가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어색하게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 행동에 대한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야, 네가 조금 더 다가가야지. 야, 너 뭐하냐? 바보같이 왜 혼자 그러고 앉아있어? 가서 네가 먼저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혹시나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서도 친구를 잘 못 사귀고 낯선 장소에 가서 외롭게 혼자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가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내 그 행동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야, 빨리 가서 네가 친구 만들어야지. 네가 빨리 가서 친구 사귀어야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내가 뭔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남들은 다 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바보 같은 건가?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군가의 사교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색함을 뚫고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아이들한테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거 잘 하나요? 어른들이 낯선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 그거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혼자 어색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난의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자.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입장 바꿔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딱 떨어뜨려 놓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힘들어 할걸요? 여기서부터 사교의 배려가 시작된다고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영군의 이 상황, 어색한 장소지만 나는 내 친구랑 같이 있어. 혹은 내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 나는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그래서 뭐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나는 괜찮아.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태영군처럼 저런 배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대1로 있을 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대적으로 좀 더 쉽거든요. 이건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영군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여유와 배려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혼자서 외롭게 앉아있는 누군가가 눈에 보인다면 태영군처럼 바로 몸을 움직여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고 어색함이 뚝뚝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그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진짜 배려심 많고 너무 멋진 매너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태영군이 보여주는 이 매너가.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폴킴이 나중에 뭐 라디오 방송이랑 스케치북에 나가서도 이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때 혼자 있었는데 태영군이 챙겨줬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석에서 한번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의 비 본명이 김태형 군이잖아요. 폴킴 본명도 김태형 군이더라고요. 이름도 똑같은 친구였던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사교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라는 것도요, 절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딜 가나 먼저 인사를 건네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사교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맥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제스처와 이런 배려심을 갖고 있는 태영군이 왕따를 만들어내고 텃세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학원에, 여러분의 동아리에, 여러분의 동호회에 새로운 누군가가 왔다면 그 사람의 어색함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야, 나도 그거 한참 당했어. 야, 나도 왕따 한참 당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가지 맙시다. 진짜 어색할 텐데. 야, 내가 저 맘 알지. 내가 빨리 도와줘야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공익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 광고 너무 좋죠. 이게 스웨덴에 있는 한 단체에서 만든 왕따와 관련된 공익 광고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진짜로 멋있는 게 뭔지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 왕따와 텃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왕따와 텃세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상황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의 사고방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이 환경에 진입을 했고 적응을 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왕따와 텃세로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익숙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악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영군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텃세나 왕따를 생각하실 수 없을 거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매너의 맛, 이런 배려의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의 태영군처럼, 그리고 이 광고 속에 친구를 위해서 빨간 머리로 염색한 이 소년처럼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진짜. 자,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태영군이 보여준 한 가지 장면을 가지고 왕따와 텃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왕따와 텃세를 나쁘게 생각하고 또 왕따와 텃세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왕따와 텃세를 주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극소수도 최대한 이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에게 텃세를 부리는 거 재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왕따와 텃세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재미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 중에는. 그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게 멋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왕따시켜서 얻는 즐거움보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우월함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게 멋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은 결코 다르지 않다, 높고 낮을 수 없다 라는 배려의 마음과 정중한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주신다면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거고 그 누구도 외롭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작은 공감이 가지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도 날씨인데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잘 신경 쓰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